네, 박영호의 먼저 산다로 이어갑니다. 먼저 산다 인기가 대단한데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을 잘 고르는 눈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늘 금요일에 강조해서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기일이나 이런 쪽에서 무난하게 나름 지수가 흘러갔지만 이걸 또 잘 지켜내야 되잖아요. 성공적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하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위쪽 포지션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서 지금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중립 포지션 쪽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고요.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하면서 좀 반등을 해줬고 코스닥은 사실 외국인이 좀 매도하면서 기관의 매수세도 약해지면서 좀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을 사지 않고 있다는 게 코스닥이 좀 약해지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여기 외국인만 조금 매수하면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 반전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오든지 이런 걸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제도 보면은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매하듯이 흐르는데 아마 만기일이다라는 요인도 있었겠지만은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바이오라든지 이런 다른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만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고 보지만은 다음 주는 일단은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순환매 섹터에서 종목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는 오랜만에 정유화학주 좀 반등이 나왔고요. 조선주들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잘 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튬주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물론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약간 올라온 정도지만 최근의 흐름들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도 2월 23일에 지오릿 에너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AS 하면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오릿 에너지 먼저 산다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 종목 예. 너무 잘 골라주셔서 이번 주 내내 정말 상승 가도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24%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해요, 네. 이 종목. 지오릿 에너지가 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광물이나 염호나 이런 리튬 추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거 지오릿 DLE라고요. 직접 추출 방식인데, 우리가 농도가 낮은 염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튬 추출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농도가 낮은 염호에서도 환경적인 문제 없이 지금 광산이나 염호나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없이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제 수요일 날 저도 시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흡착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직접 거기에서 흡착해서 뽑아낸 리튬을 제가 직접 처음 만져봤습니다. 하얀 가루를 제가 처음 만져봤는데 이런 정도라면은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95%의 회수율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회수한다라는 건데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이게 할리버튼이라든지 엑스모빌이라든지 버크셔 해외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도 이런 DA 기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회사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조금 쉬어가겠지만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종목이고요. 올 하반기에 미국의 대형 파이로테나 설치해서 양산 시스템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반등도 기대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점이 지오릿 에너지의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 정말 이 먼저 산다에 딱 걸맞는 종목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주셨던 종목들이 좀 섹터를 진득하게 봐야지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맞습니다. 많이 올랐었는데 예. 이렇게 최근에는 단기간에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최근에 네. 리튬 가격이 올라서 이슈를 더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리튬들이 한 40% 정도 바닥에서 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오릿 짱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지오릿 에너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딱 못 팔았는데 좀 주가가 장중에 튀었다가 좀 빠져서 아쉽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예,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 저 같으면 이제 시작이니까 내려오면은 저는 더 사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오면 더 살 수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투자 포인트 찾으셨을까요? 바로 조선 쪽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어제 조선 강했습니다. 이제 유가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LNG 이런 쪽도 같이 주목받았거든요. 조선주 네. 볼게요.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그 재고평가액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네. 오늘 석유화학 잘 집어주셨는데 저도 오늘 석유화학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 얘기하셨고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석유화학도 유가 오르면서 재고평가액이 오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제 조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선은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선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신조선가, 뭐 탱커선 신조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벌커선 신조선가 여기에다가 탱커선 중고선가까지도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조선 기자재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를 수주해 갖고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1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겉에 껍데기를 만들어서 육상에서 껍데기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화물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주하는 지금 선박들이 대부분 보면은 액화용입니다. 액화용이라는 것은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물창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조선 기자재가 2024년도에는 그동안에 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점에서 일단 조선 기자재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쪽이 참 어떻게 보면 뭐 수주 잔고 많이 쌓여 있고 계속해서 선별적 수주하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한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점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위원님과 함께 흐름을 잘 타시는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헤라님께서 왠지 동성화인테 추천하실 듯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좋아하시는 종목이라고요. 예. 저 동성화인텍이 오늘 얘기 드릴 종목이 두 종목인데 첫 번째는 동성화인텍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은 전년도까지는 매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본행제 수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에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유가도 상승하고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LNG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암모니아선이라든지 이런 본행제가 필요한 선박들 수주를 전 세계에서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약 2조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회사가 한 4년치 물감을 지금 일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반등하게 되면은 매수가는 뭐 현재 부분가 12,000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바로 그 상단 저항대 부근이니까 일단 13,500원 정도 하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그 하나 종목이 더 있죠. 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기자재들이 1년 그 수주한 다음에 1년 지나면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지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PER이 지금 그 8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도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조선 기자재들이 좋은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바닥에서 상당히 어렵게 움직이다 이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는 바닥 탈출주다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조선주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조선기자재 꼽아주셨고요. 본행제 쪽에서는 동성화인텍 매수가는 12,000원, 목표 주가 13,500원, 손절가 11,000원이었고요. 피팅밴드 관련해서 성광밴드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는 11,500원,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먼저 사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